안녕하세요. 종이 빚는 남자 리우입니다. 이번에 만들 작품은 예전에 한 장으로 만들었던 푸른 눈의 백룡입니다. 이번에는 조각 내서 여러 장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하필 백룡을 다시 만드는 이유는 슬픈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전설 따위 믿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만들기에 앞서 예전에 한 장으로 만든 디자인을 참고하여 전개도를 그립니다. 검은 선은 자르는 선이고 빨간 선은 산접기, 파란 선은 골접기 선입니다. 자른다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미리 등분해 놓은 종이를 잘라줍니다.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잘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처럼 종이 조각이 쌓이게 됩니다. 이 종이들은 눈사람이 아닌 종이용이 될 겁니다. 이것들을 이용해 전개도의 왼쪽 위부터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머리부터 만들어줍니다. 종이의 가장 끄트머리부터 백룡의 특징적인 머리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푸른 눈의 백룡의 디자인은 상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덕분에 일반 드래곤과 다른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개성이 있어 좋아하는 디자인이지만 곡선이 많아 만들기 힘든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전개도를 따라 가장 단순한 선부터 접어나갑니다. 이후 디테일한 선을 접어넣어 형태를 잡아주면 머리 위쪽이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혀와 아래턱을 만들 겁니다. 머리 위쪽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만들지만 더 간단합니다. 턱 아래쪽에 돌출된 각각까지 잘 표현해줍니다. 혓바닥은 얇게 표현되도록 날카롭게 다듬습니다. 4칸짜리 종이로 간단하게 연결부를 접어줍니다. 이제 백룡의 양뺨에 달린 비늘어미 같은 뿔을 접어줍니다. 2칸짜리 4갈래의 가지에 연결할 부위까지 합하여 총 5개의 가지가 나옵니다. 길이를 맞춘 다음에는 뿔을 날카롭게 접어줍니다. 여기서 각 뿔들의 각도와 형태를 약간 다듬어주면 완성입니다. 똑같이 하나 더 만들도록 합니다. 이빨은 도면대로 대충 접어서 손 안에 쥡니다. 그 후 손바닥에 기를 넣어 주물러주면 쉽게 완성됩니다. 이제 만들어뒀던 부품들을 합칠 차례입니다. 조심스럽게 목공용 풀을 이용하여 조립하여 줍니다. 먼저 아래턱에 연결부를 붙여줍니다. 찍는 걸 깜빡했는데 연결부에도 철사를 심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리 접어두었던 이빨을 붙여줍니다. 손으로 꾹 눌러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뿔에 풀칠을 할 순서입니다. 조금씩 펼치며 벌어지지 말아야 할 부분에 풀칠을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가해질 부분에 틈틈이 철사를 심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아래턱을 다시 가져옵니다. 연결부에 풀칠을 하여 뿔을 붙여줄 겁니다. 이때 뿔이 아랫방향으로 가게 붙입니다. 나중에 올려 접을 예정입니다. 이제 머리 위쪽 부품에 풀칠을 해 다듬어 줍니다. 이때 눈이 있는 부분은 완전히 붙여서 닿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턱과 마찬가지로 이빨을 붙여줍니다. 다시 아래턱의 연결부에 풀칠을 합니다. 그 후 머리 위쪽을 끼워 고정합니다.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붙여줍니다. 어느 정도 붙었다면 뿔을 올려 접어줍니다. 그 후 뿔을 다듬어주며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아까 완전히 닿지 말라던 부분에 곡선을 넣어 눈의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이 부분은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코끝만 살짝 풀칠을 하여 닫아줍니다. 이제 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목을 만들 차례입니다. 앞목은 전개도를 보며 적당히 주물러 접어주면 완성됩니다. 간단하죠? 뒷목도 쉽습니다. 전개도를 따라 한 칸짜리 비늘 5개를 접어주면 됩니다. 이것들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붙일 겁니다. 다음으로 몸통입니다. 몸통은 3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처음 2부분은 우리 집 티라노도 접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두 번째 부품도 가로로 조금 길 뿐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가뿐히 접어줍니다. 아까 접었던 목까지 합하면 이런 느낌으로 붙을 겁니다. 부품들을 조립하기에 앞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척추를 만들어줍니다. 그 후 전체적인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척추에 철심을 박아줍니다. 두꺼운 철사를 박으면 자세를 잡기 힘들어서 얇은 빵끈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이 척추를 용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꺾어줄 겁니다. 턱에서부터 가슴까지 S자 곡선을 그리도록 접어주세요. 척추가 완성되었으니 아까 접은 부품들을 결합할 겁니다. 척추 위쪽에 머리부터 결합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안목입니다. 안목은 결합하기 전에 세로로 접어서 목주름을 나타내어 줍니다. 척추를 따라 곡선으로 접는 걸 깜빡했습니다. 곡선을 줄 때는 접힌 부분을 피기보다는 안쪽의 주름들의 간격을 좁혀 접어줍니다. 붙이기 전에 맞춰가며 확인해 봅니다. 만족스럽다면 풀칠을 해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새우 껍데기 같은 뒷목을 붙입니다. 뒷목은 주름이 적어 안목에 비해 곡선을 주기 쉽습니다. 안목의 한 칸 넓이를 할애하여 붙여줍니다. 이제 몸통 부분을 붙일 겁니다. 그 전에 앞쪽이 벌어지지 않도록 풀칠을 하여 닫아줍니다. 몸통을 붙일 때는 각각이 한 칸 간격으로 벌어지도록 붙입니다. 이때도 곡선을 고려해서 각도를 주는 게 보기 좋습니다. 이걸로 25개의 부품 중 14개의 부품을 결합했습니다. 반을 넘게 완성한 거죠. 다음 부품부터는 크기가 커집니다. 이번에는 팔을 만들 차례입니다. 넓은 종이를 접어 등분 막대를 만들어주고 손가락부터 만듭니다. 손가락이 생겼으면 더 다듬어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팔꿈치의 뿔도 간단히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위쪽의 종이층을 펼쳐서 어깨의 뿔을 만들어줄 겁니다. 칸과 선을 착각하지 않도록 은궤도를 잘 보며 접어줍니다. 대략적인 형태가 완성되었다면 각 부분을 정해진 위치로 가도록 접고 전체적으로 다듬어 주도록 합니다.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풀칠을 해주며 필요한 곳에 철사를 집어넣습니다. 그 후 심어둔 철사를 이용해 형태를 마무리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요령으로 접어주면 팔 완성입니다. 이제 상체의 완성을 위해 핵심이 되는 날개를 접어줄 겁니다. 드래곤은 뭐니뭐니 해도 큰 날개가 인상적이죠. 크고 아름다운 날개를 만들기 위해 정사각형으로 자른 부품을 접어줄 겁니다. 전궤도를 따라 날개의 연결부가 될 부분을 접습니다. 기준선을 내기 위해 날개를 반 접어줍니다. 그 후 전궤도를 잘 보며 날개의 외곽선을 접어줍니다. 이제 안 벌어지도록 풀칠을 하고 디테일을 추가합니다. 외곽선과 날개 기준선의 위치를 잘 보고 날개뼈를 접어넣습니다. 원래 여기쯤에서 날개를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예상보다 종이가 얇아서 부품을 추가했습니다. 이번에는 날개대를 접을 차례입니다. 기다란 종이를 기다랗게 접어줍니다. 펼쳐지지 않도록 풀칠을 하고 철사를 넣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젓습니다. 이 지점이 날개의 뿔이 될 겁니다. 뿔의 끝부분이 날카로워질 수 있도록 잘 접어줍니다. 뿔을 중심으로 날개 바깥쪽을 반으로 접어 얇게 만들고 끝을 날카롭게 다듬습니다. 이제 날개랑 합쳐줄 건데 첫 번째 날개뼈와 날개 쭉지의 중앙점을 기준으로 굴곡을 줍니다. 이 부분은 팔로 치면 팔꿈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날개대를 날개에 딱 맞게 접은 후 붙여주도록 합니다. 이때 날개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날개의 중앙부터 뿌리까지 두꺼운 철사를 심어줍니다. 그 후 철사를 이용해 형태를 잡아주면 완성입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제 몸통의 마지막 부품을 접을 차례입니다. 앞의 몸통 조각들과 다르게 한 덩어리라 조금 더 복잡합니다. 다 접으면 5칸 길이의 몸통이 완성됩니다. 이제 상체를 완성하도록 합시다. 아까 만들어 놓은 부품을 날개부터 차근차근 붙여나갑니다. 팔을 붙일 때는 날개보다 약간 앞쪽으로 가도록 위치를 조절합니다. 이제 몸통을 팔과 날개 아래쪽으로 끼워 넣습니다. 하체를 붙일 때 방해되지 않도록 위쪽만 살짝 붙여줍니다.
이제 하체를 만들면 마무리가 됩니다. 전개도를 보며 조심스럽게 접어줍니다. 다리에 철사를 심을 때는 전체적인 무게를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두꺼운 철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저기 넣어둔 철사를 이용해 잘 다듬어 줍니다. 팔과 다르게 종이층을 펼쳐 넓은 허벅지를 표현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면 다리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꼬리가 남았습니다. 꼬리는 크게 두 조각으로 나눴습니다. 꼬리는 몸통 부품하고 별 다를 게 없는데 단칸 간격으로 촘촘한 만큼 더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몸통 부분의 패턴을 반복한 것 뿐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부품입니다. 전개도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단순히 간격이 좁은 것 뿐입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설계했을까요? 이제 와서 힘이 빠지지만 끝까지 완성할 겁니다. 튀김새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튀김새우의 꼬리를 모아 접어 뾰족하게 접습니다. 그러면 끝이 뾰족한 튀김새우가 완성됩니다. 이제 하체를 완성시킵니다. 우선 꼬리부터 붙여줍니다. 튀김새우의 위쪽에 두꺼운 튀김옷을 붙여줍니다. 이때 갑각의 간격은 반칸 간격이고 등 쪽이 이어져야 합니다. 왕튀김새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척추에 풀칠을 하고 왕튀김새우를 붙여줍니다. 이때 몸통과 꼬리 갑각의 간격은 한 칸입니다. 다음은 다리를 붙일 겁니다. 우선 연결부에 풀칠을 하고 몸통과 꼬리 사이로 끼워 넣습니다. 척추에 꽉 붙이도록 합니다. 다리의 연결부 위에 몸통을 마지막으로 부착시킵니다. 모든 부품을 조립하였으니 이제 마무리를 할 차례입니다. 작품에 부피감을 주기 위해 적당히 남는 짜투리 종이를 구겨 넣습니다. 그 후 등을 닫습니다. 사실 뒷목도 나중에 닫았어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풀칠할 구간이 많으면 붙을 때까지 집게로 잡아놓으면 편합니다. 다 붙으면 완성입니다.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푸른 눈을 칠해주도록 합니다. 활용 정점이 아닌 백룡 정점의 순간입니다. 완벽한 전신 도색으로 이름 그대로 푸른 눈의 백룡이 되었습니다. 사실 원작의 백룡은 전체적으로 푸른빛을 띱니다. 하지만 푸른색인데 왜 백룡인가 싶어 제 방식대로 각색해봤습니다. 다들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